청와대의 결정 하나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전쟁을 한국이 해결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존경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한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첫 대러시아 제재 조처를 내놓으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미국과 대러 제재와 관련해 협의해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동참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당장 행동에 나서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의 전개 방향,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 한러 관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을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부터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나라는 물음에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동맹 및 우방과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왔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대러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성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 7개국 등과 비교하면 다소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지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승인하자 1차분으로 표현한 첫 제재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VEB 및 방산지원 특수은행인 PSB,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 42곳에 대한 자산 동결, 러시아 국제거래 제한, 크렘린과 연계된 러시아 최상류층 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해당 제재가 이후부터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 이르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발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실제로 해당 동맹 및 우방국들도 속속대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대러 제재 동참 여부에 일단 선을 긋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이 요청하는 움직임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러 조치에 협조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제재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역시 비교적 약한 단계지만 사실상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지닌 영향력 등으로 인해 사실상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이 대러 제재에 나섰을 때도 한국은 독자 제재 등 명시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러시아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강도를 높여 한국이 직접 독자 제재를 취한다고 해도 상징적 차원의 조치부터 수출 통제 등 실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단 미국으로선 러시아에 대한 실질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동맹국, 한국의 수출 통제 동참을 원하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2일 미국이 제재 문제를 놓고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과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싱가포르, 일본, 대만으로부터 수출 통제 시행 계획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에서 한국의 지지 여부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염두에 두고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대응 조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결국 외교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사태가 심각하게 격화한다면 정부도 미국에 일정 정도 협력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서는 순간 모든 상황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신 기자들도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기자들은 한국의 유연한 대응이 존경스러울 정도라고 표현한다. 한국이 선택하는 쪽이 사실상 이기는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약소국의 비애가 전해집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살펴서 강한 쪽에 붙어야 합니다. 한국도 지금이 경제의 절정기이고 반도체도, 자동차도 미래가 어둡다.
또 부동산 거품이나 원화 가치 폭락의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도 대충 짐작할 수 있어. 게다가 제재 동참 검토는 뭐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악영향이 없도록 노력이라고 했었죠. 일본의 제재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부도 의연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연합헌장 위반, 국제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도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UN 헌장 위반이죠. 한국이 뭘 제재할 수 있어? 반대로 제재당하는 거 아닌가? 타국이 제재한 걸 우리가 제재했다고 하는 나라였지. 기시다 정권은 한국에도 러시아와 같은 제재를 해야 한다. 유엔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었죠.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청받고도 꿈쩍도 않는 한국. 정말 한심한 한마디입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착탄 지점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측이 미사일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정부가 계속 속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괜찮을까요? 종주국님은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긍정,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혼날걸요. 어느 쪽의 정권이든 변하지 않는 댓글이군요. 빨리 우리 국민도 이번 선거에서 문에게 노를 표시하지 않으면 북한에 병합되어 버릴지도 몰라.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일단 러시아를 지목해 비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말하는 심각한 우려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타국과 함께 경제 제재를 확실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으로는 한국 따위와는 다르지만 발언의 중량감이 구미에 비하면 얄팍하다. 기시다 씨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아베 씨나 다카이치 씨가 발언해도 마찬가지다. 평화에 취한 약소국가가 말하는 일 따위는 러시아에게는 티끌만큼의 문제도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 말하는 기시다 정권은 말로는 미국 편향적인 말을 하지만 누가 봐도 러시아, 중국의 일원처럼 보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중국을 거스르지 못하고 어떻게든 보호받고자 미국에 붙어 있는 상태이고 국회 내에 수적으로는 많지 않겠으나 분명 칠러파도 존재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당장 한국은 대국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 또한 기시다 정권도 그 한국처럼 되려 하고 있다.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대 중국도 있을 수 있어 경계해야 해. 대륙도 반도도 어부지리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러시아가 들으면 안 되겠지만 일본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다만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전장이 된다. 주일미군 기지는 물론 자위대, 핵시설 파괴, 일본은 상황 종료. 지금까지 전쟁 발발 관련 한국의 역할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